고시 준비에 숨겨진 리스크. 다수의 합격생, 탈락생의 경험을 통해 얻은 고시 공부에 숨겨진 악영향. 고시는 어떤 자격이나 면허를 주기 위해서 또는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 시행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의미합니다. 현재 고시라고 불리는 시험으로는 전통적인 고등고시인 행정고시와 전문직 시험인 변호사 시험, 변리사 시험, 회계사 시험, 세무사 시험 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지면서 한때 학창시절 공부로 학교에서 이름을 날렸던 사람들이 고시 진입을 결심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주위에서 인정받을 수 있으면서 좋은 고소득 직장을 얻는다는 희망을 품고 고시에 진입합니다. 하지만 고시 공부는 뜻하지 않은 수많은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시 준비생, 합격자 등 여러 사람의 경험담을 통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고시 공부의 리스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스크 1. 매우 힘든 공부. 고시 합격이 한 사람에게 매우 큰 보상을 주는 만큼 그 공부는 매우 힘듭니다. 고시를 합격하면 고위 공무원이 되거나 전문 자격사가 되어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는 동시에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됩니다.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합격자를 걸러내기 위해서 시험의 난이도는 매우 어렵고 공부 분량 또한 매우 방대합니다. 고시 공부는 공부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어렵고 많은 분량의 공부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어렵고 많은 공부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하루 시간의 대부분을 공부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날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게다가 고시를 하게 되는 경우 학원을 다니거나 스터디 등을 하게 되고 학원에 갈 비용이 부족한 경우 인터넷 강의 등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학원은 고등학교, 대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수강생들은 서로 교류를 하지 않고 소수의 스터디에 들어간 경우 스터디 그룹 정도의 소규모 인간관계 정도의 교류만 하게 됩니다. 공부 자체가 사람을 만날 기회를 줄어들 뿐만 아니라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조차 만나지 못하게 되는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 결과 많은 고시 준비생들은 외부와의 교류가 거의 없는 상태로 수년간 홀로 외롭게 공부하게 됩니다. 게다가 최근 사회가 각박해지면서 고시 경쟁도 매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고시에 진입한 많은 사람들이 고시 공부를 하는 목적은 고위 공무원 혹은 전문직으로서의 지위를 가져서 이후 인생에서 인간관계 혹은 금전적 문제로 겪게 될 고통을 피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학부생으로 비전문가로서 받은 사회에서의 불평등한 대우, 전망 없는 장래, 인격적 무시 등을 전문직 합격을 통해서 극복하고 대접받고 소득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 고시에 진입합니다. 즉, 고시 공부는 나중에 인간관계 혹은 금전적 문제로 받을 고통을 공부에서 겪을 고통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 결과 고시를 준비하는 많은 수험생들은 고통이 따르더라도 자기가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공부 이상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합격하지 못하여 평생 겪게 되는 고통보다 공부하면서 힘들게 공부하여 겪게 되는 고통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점점 살기 팍팍해질수록 공부도 덩달아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이러한 고통을 겪는다고 해서 반드시 고시의 합격이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란 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학습 효율이 떨어져서 또는 시험일에 너무 긴장하여 고시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낙방이 계속되면 한 사람의 인생에서 고통으로 점철된 시간이 길어지고 고시를 포기한 경우는 물론 합격하더라도 인생 전반의 삶의 질을 하락시킵니다. 리스크 2. 정신적 고통. 시험이라는 선발 시스템 자체가 응시생들을 매우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게 합니다. 고시 시스템은 전문직 사회에 진입하려는 사람들을 시험 성적으로 나누어 커트라인 아래에 점수를 받은 사람들을 진입 못하게 막아 배제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고시에서 떨어지는 것은 전문직 집단에서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정신적으로 상처를 주는 것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 사회적 관계까지 적어지는 경우 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든 상황까지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시촌에서는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리스크 3. 신체적 고통. 공부가 고통스럽다는 점은 심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신체적 고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매우 오랜 시간 앉아서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를 위해서 건강을 포기하며 사는 생활이 지속되다 보면 당신의 몸은 천천히 망가져 갈 겁니다. 만약 고시 진입 이후 가장 중요한 시기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건강관리를 위해서 고시 공부를 일시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이런 경우 경쟁자들에 비해서 공부를 상당 부분 못한 상황이 되어서 고시 합격이 매우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하지 못한 아쉬움이 커져 고시를 포기하지 못하고 다시 준비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몸 상태가 좋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시를 다시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도전에도 다시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몸은 끝없이 망가져갑니다. 리스크 4. 당신의 능력. 합격할 사람들은 사실 이미 대부분 결정되어 있다. 사람의 공부 능력은 살아가면서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는 고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시험에서 서울대 출신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합격합니다. 사법시험, 변리사시험, 행정고시 등의 경우 부동의 합격자 수 1위는 서울대 출신입니다. 서울대생이 많이 준비하지 않는 시험의 경우에도 대학별 합격자 수는 대학 서열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만약 당신이 좋은 대학 학벌을 가진 경우 주위에서 고시에 도전하는 사람도 많고 쉽게 도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합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은 경우 고시에 도전하는 사람은 당신 이외에 다른 사람을 찾기 힘들 것이고, 같은 학교의 합격자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예전부터 공부를 잘하여 좋은 학벌을 가진 경우 당신은 당신의 실력에 맞추어 조금만 더 노력하여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겠지만, 예전에는 공부를 잘 하지 못하여 좋지 않은 학벌을 가진 경우 대체로 각고의 노력 끝에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합격이 가능할 것입니다. 리스크 5. 중독성이 심한 고시. 고시를 통해 매우 힘들게 공부하게 되지만 역설적이게도 고시는 매우 중독성이 심합니다. 공부를 하는 과정에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그 꿈이 이뤄질 것이라 믿고 힘들고 소모적인 공부를 이어가기 때문에 시험에 수차례 낙방하더라도 포기하기 매우 힘들어집니다. 특히 1차 시험을 합격한 2차 준비생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커지는데 2차 공부까지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합니다. 이렇게 많은 기회비용을 지출하고 나서 고시를 포기하는 것은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전 심리가 작동하기 쉽습니다. 그 결과 5년 이상 시험을 준비하는 장수생이 되는 경우가 흔하며, 사법시험의 경우 15년에서 20년 동안 시험을 준비하는 장수생도 신림동 고시촌에 흔했습니다. 리스크 6. 고시를 포기한 이후의 문제. 중독성이 높은 고시를 어렵게 그만두더라도 그 이후의 삶은 힘들어집니다. 사람은 못 이룬 꿈을 쉽게 잊지 못합니다. 평생 자신이 고시를 합격했다면 현재보다 나은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비교하며 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오랫동안 고시를 준비한 경우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같은 시험에 합격한 대학 동기가 있는 경우 합격한 친구가 무시할 수도, 다른 대학 동기들이 합격한 친구와 비교하며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고시를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고시를 포기한 후 고시 실패의 후유증을 극복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고시에 진입하기 전 어떤 것을 고려하여 진입을 결정해야 할까요? 1. 공부로 성공해 본 적 없으면 진입하지 말라. 고등학생 때까지 공부로 정규 수위권에 들거나 최소한 수능 모의고사라도 전국 최상위권 수준에 들어본 적이 없으면 진입을 추천하지 않는다. 결국 공부로 성공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공부로 어떻게 성공하는지 압니다. 고시 공부는 수능 공부보다 훨씬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어려운 공부이므로 고등학교 공부에서 성공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진입해서 성공할 확률이 적습니다. 2. 외로움을 견딜 자신이 없으면 진입을 하지 말라. 외로움을 견딜 자신이 없는 경우, 항상 다른 사람과 함께 공부를 해야 공부를 할 수 있는 경우라면 고시는 절대 진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존하는 사람은 고시 공부를 견디기 매우 힘들어합니다. 천성적으로 혼자 있기 좋아하고 혼자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어도 고시 공부는 매우 힘들어합니다. 3.
건강관리 능력을 갖추고 진입한다. 고시 진입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100일 정도의 기간을 잡고 고시생처럼 똑같이 생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신체와 정신이 얼마나 공부를 견딜 수 있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고시생처럼 하루 8시에서 10시간씩 공부하면서 당신에게 일어나는 정신과 신체의 안 좋은 변화들을 파악하고 이런 변화에 얼마나 견딜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부족한 기간입니다. 당신이 3개월 동안 버텼음에도 고시 진입 1년이 지난 이후 허리 디스크가 터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공부하는 동안 바르지 않은 자세로 계속 지내다 보면 당신의 허리 디스크는 매우 천천히 점점 약해질 것이고 언제 디스크가 탈출될지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 정도 기간이라도 테스트해보지 않으면 당신은 고시 공부가 자신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한 제대로 된 인상을 가지지 못하고 섣불리 고시에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4.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본다.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고시는 앞서 언급한 것보다 다양한 문제를 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 있다고 생각되더라도 한 번 더 자신을 냉철히 판단하고 고시에 진입하기를 바랍니다.